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HLB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한 주의 시작이기 때문에 조금 활기차게 이제 인사를 드려봤는데, 아마 대부분의 이 HLB나 HLB 그룹주를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은 아무래도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노코박스 승인은 왜 기정사실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빠르면 바로 이번 주에 최종 결과 발표가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제가 오랜만에 이 차트 분석을 통해서도 세력이 현재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이건데요. 지금 보시는 사이트가 바로 이 베트남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HLB 주주분들이라고 하면 베트남 정부라든지 베트남 보건부의 이 공식 홈페이지는 하루에 한 번씩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 텐데, 우선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날짜는 지금 2022년 11월 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번역본이다 보니까 잘못 나와 있는 거고요. 실제로는 1월 11일에 나온 바로 저번 주에 올라온 내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보시면 이 베트남이 국내 백신 생산에 WHO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이 베트남의 총리가 WHO 전문가들을 만나고, 그리고 WHO에서도 질병을 통제하는 이 담당자를 만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까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날이 굉장히 중요했었던 이유가 이 베트남 총리가 회의를 진행을 하고 이후에 베트남 보건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이 WHO 전문가들을 접견을 해서 추가적인 이 회의를 진행을 했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계속해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국내에서 재배한 백신의 연구나 생산,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인정을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이제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정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게 번역본이긴 하지만 사실상 긴급 승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매번 얘기를 드리지만 이 국내 백신이라는 거는 베트남에서 가장 유력한 게 지금 나노코박스밖에 없기 때문에 WHO에 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긴급 승인을 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번 주에 제 영상을 보시고 댓글로 뭐라고 남겨주셨냐면, 아니 지금 베트남 내부에서도, 베트남 자체에서도 긴급 승인이 안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지금 자꾸 이 베트남은 WHO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한마디로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는 관점은 여러분들, 이미 이 베트남은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발표 날짜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이후에 WHO까지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이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여기에만 지금 관심이 있다는 게 여러 문서라든지 오늘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의 이 WHO와의 만남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자국에서 승인을 하지 않을 건데 이런 WHO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들로부터 이 선주문을 받는 이런 행위를 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베트남 보건부 내부에서 최종적인 검토 단계만 남아있고, 즉 발표 이전에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장 높은 확률은 이번 주에 승인 발표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이 베트남 정부 사이트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여기서 한 차례 더 언급을 하고 있죠. 뭐라고 나와 있냐면, 타케시 카사이는 이 사람이 이제 WHO의 책임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베트남이 백신 생산에 있어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즉 자국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승인 절차에 있어서 베트남을 더욱 지원을 해달라, 즉 WHO에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긴급 승인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여러 시그널들을 이미 베트남 현지에서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HLB 그룹주 보유하시고 굉장히 크게 손실을 보고 있는 이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홀딩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뒷부분에 이제 차트 분석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 세력이 이 HLB에서 나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절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특히 지금처럼 이 세력도 물려있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2차 상승에 대한 이 시나리오를 얘네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이 최근에 나왔었는데 바로 이 비활성화 코로나 백신이 오미크론에 있어서 무용지물이라는 이런 연구 결과가 지금 발표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비활성화 백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mRNA 백신이나 단백질 백신이 아니라 지금 현재 중국과 인도에서 개발된 이 백신들이 비활성화 백신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백신들이 지금 오미크론에 효과가 전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다시 한번 이 mRNA 백신이나 단백질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mRNA 백신, 즉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이런 백신들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부작용 때문에 백신을 꺼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많은 국가들이 이 단백질 제조합 백신에 대한 이 수요가 지금 폭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대표적으로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이 승인을 받고 있는 노바백스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들어올 텐데 바로 이 노바백스가 대표적인 단백질 제조합 백신이고 우리의 이 나노코박스 백신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단백질 백신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 화이자 모더나에서 노바백스와 나노코박스로 백신에 대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앞으로 이 3차 부스터샷 이후에 4차, 5차 그리고 어떤 나라는 지금 7차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1차와 2차 접종까지 이루어졌을 때 화이자와 모더나에서 엄청난 매출을 거뒀었죠. 근데 이 흐름이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안전하고 이 청소년과 아동에게도 접종할 수 있는 안전성이 보장된 이 단백질 백신들로 이 매출의 대이동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 나노코박스를 계속해서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는데 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 바이오 섹터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 규모 자체도 굉장히 커졌지만 앞으로 이 본격적인 M&A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호재 뉴스가 터질 텐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HLB다. 왜냐면 이 HLB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최근에 생명과학에서 발표를 했었죠. 무려 1000억의 이 사채를 발행을 하면서 이 자금의 대부분을 인수합병에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시장의 기대감이 지금 가장 고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제가 확보한 이 정보에 따르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1000억 중에 700억 정도를 이 실질적인 인수합병에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700억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고요. 실제로는 앞으로 나오게 될 이 새로운 소식에 의해서 HLB 그룹주 전체로 봤을 때 최소 여기에 2배에서 3배 정도의 대규모 인수합병이 될 거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이 기업은 바이오 섹터가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분야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M&A에 대한 호재가 터졌을 때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관점으로 이제 HLB의 차트를 한번 볼 텐데 최근에 다시 이 HLB가 반등이 나오는 것 같다가 이렇게 하락이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실망감이 이제 크실 텐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바닥권의 박스권에서 크게 주가가 무너지지 않는 이런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은데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차트만 봤을 때는 주가가 굉장히 크게 밀리는 것 같지만 최근에 이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현재 이 우리나라의 지수가 마치 단일 종목처럼 1월 이후에 엄청나게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무너지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HLB 같은 경우에는 1월 이후에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온 게 아니다. 그만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HLB와 HLB 그룹주가 지금 현재 이 바닥권에서 더 빠질 공간이 거의 남아있질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주가가 수십 프로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 항상 여러분들이 손절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우실 때는요. 이 가운데 OBV 차트를 보시면 된다. 바로 이 OBV 차트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가장 정확한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고점에서 세력의 매집이 풀리지 않고, 즉 세력이 투매가 나오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이 패닉에 빠져서 손절을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RSI 지표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RSI 지표상 이렇게 바닥권에 이미 와 있는 상태에서는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이때처럼 매도 타이밍을 다시 한번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때 매도를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하는 타이밍은 바로 이때 하시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RSI와 OBV를 항상 보조지표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 놓으시고 차트를 보셔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많은 초보 투자자분들이 이런 식으로 보조지표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차트와 그다음에 거래량만을 보고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내가 매수 매도를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장기간 매매를 했을 때 어떤 종목이든지 승률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승률이 떨어진다는 거는 내 계좌가 계속해서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제가 말씀드린 이 OBV와 RSI 보조지표가 없으신 분들은 반드시 오늘부터라도 추가를 해놓으시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역사적으로 보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바로 지금의 이 시점이 세력의 매집이 역대급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고점이기 때문에 이 정도 매집량으로 봤을 때 앞으로 나오게 될 이 2차 상승폭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당연히 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이 11월과 12월에도 제 영상 보시고 문자 주신 모든 분들에게 앞으로 나오게 될 이 주가 흐름에 대한 시나리오를 전부 다 보내드렸었죠. 자,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현재 주가를 기점으로 앞으로 이 캔들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최소 이 세 가지의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미리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데, 이 시나리오 매매를 해보지 않은 분들은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이 캔들 흐름을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이미 다 정리를 해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 거랑 안 가지고 계신 거랑 앞으로 내가 마음 편하게 매매를 하는데 정말 천지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어떤 시나리오대로 이 주가 흐름이 나오든지 세력의 패턴은 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나리오 자료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추가 매수나 아니면 추후에 매도 타이밍을 잡으실 때 이 시나리오 자료를 참고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제작한 이 시나리오 필요하신 분들은요,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지난 11월과 12월과 똑같이 숫자 7이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일일이 확인 후에 이 시나리오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죠. 이제 제 영상 평소에 봐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앞으로 매매하시기 좋은 추천 종목 두 종목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 두 종목이 뭐냐면요,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건데 지금 현재 이 주식시장에서 삼성 M&A 관련된 이 관련주가 가장 큰 테마를 이루고 있죠. 근데 생각보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삼성 M&A가 가장 큰 재료라는 거는 아시는데 막상 여기에 관련된 좋은 종목, 즉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삼성 M&A 테마로 인해서 단기간 50에서 100%가량 상승이 나올 만한 이 수익 매매 종목을 갖고 왔으니까 이 종목 필요하신 분들도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숫자 7이라고만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시나리오 자료와 함께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수익 매매 종목이라는 건요, 앞으로 2주에서 3주 정도는 여러분들이 보유를 해주셔야 된다. 그 기간 동안에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 두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간 하루 있다가 팔고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는 게 아니라 꾸준히 들고 가셔야 50%에서 100% 정도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 몇 달 동안 이제 추천 종목으로 수익 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이 세력의 매집이 이미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 항상 저점에서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얼마나 리스크가 낮은지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혹시 추천 종목 받으셨을 때 크게 수익 못 내시는 분들은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시라, 지난번처럼 제가 분명히 2, 3주 정도는 보유해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급한 마음에 일주일 만에 혹은
한 며칠 만에 매도를 하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문자로 매수 타점과 그 다음에 매도 시기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 010-5826-4556으로 제 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긴 영상이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